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65이 된 김정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 정도 되면 인생살이 다 끝났다고들 하지만 저한테는 작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릴 비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40년 전에 갑자기 사라진 제 첫사랑 이미영이라는 여자와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처음으로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작년 10월 어느 쌀쌀한 날이었습니다. 서울 삼청동에 있는 저희 집에서 어머니 김영희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향년 89에 돌아가신 어머니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6.25 전쟁, 그리고 산업화까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다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평생 과거 이야기를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다른 어머니들은 젊은 시절 연애담이며 추억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시는데 저희 어머니만큼은 그런 말씀을 절대 안 하셨거든요. 왜 그러실까? 어릴 적부터 궁금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 안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옷장 깊숙한 구석진 곳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제법 무거웠어요. 먼지가 수북히 쌓인 걸 보니 정말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상자 위에는 하얀 천이 덮여 있었고 그걸 걷어내니까 자물쇠가 달린 오래된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상자에는 작은 황동 열쇠가 끈에 묶여서 붙어 있더라고요. 마치 누군가한테 언젠가는 이걸 열어봐라 하고 남겨놓으신 것처럼 말이에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두신 걸 내가 열어봐도 될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드디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들, 누렇게 바랜 편지들, 일기장 몇 권. 그런데 그 중에서 40년 전 제 첫사랑이었던 이미영이가 쓴 편지가 여러 통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미영이 40년 동안 한 번도 입에 올리지 못했던 그 이름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79년 3월 저는 25살 청년이었어요. 서울대 상가대학을 나와서 명동에 있는 한국산업은행에 들어간 지 2년째였습니다. 그때 명동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강남이 개발되기 전이니까 명동이 서울에서 제일 번화한 곳이었어요. 젊은이들한테는 꿈의 무대 같은 곳이었죠. 저는 원래 성격이 얌전하고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연애는 안 하고 공부만 했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일만 열심히 했어요. 동료들은 저를 모범생 김대리라고 불렀죠. 어머니는 그런 제가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셨어요. 우리 정수는 언제 장가나 갈까? 이 나이 되도록 여자친구 하나 없이. 그런 소리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러던 1979년 4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명동 중앙로에 있던 백화점에 갔어요. 박 과장님이 부인 생일 선물을 사야 한다고 해서 따라간 거였죠. 동아백화점이 그때는 명동에서 제일 큰 백화점 중 하나였어요. 젊은 아가씨들 사이에서는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게 최고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3층 여성복 매장에서 그 애를 만났습니다. 이미영이. 키가 165cm 정도로 그때로서는 꽤 큰 편이었고 단정하면서도 멋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백화점 점원 특유의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슬픈 기운이 묻어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이 원피스 다른 색깔로도 있나요? 박 과장님이 물어봤을 때 미영이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창고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와 미영이의 시선이 딱 마주친 게 겨우 2-3초 정도였지만 저한테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도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느꼈어요. 이 여자가 남다르다.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깊은 사연을 가진 사람이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핑계를 대고 자주 동아백화점에 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쇼핑하러 가는 척했지만 점점 미영이를 보고 싶어서 가는 게 분명해졌죠. 오늘은 양말 사러 왔다가 아, 그런데 어머니 옷이나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동료들도 나중엔 다 알아챘어요. 김대리 요즘 쇼핑을 부지런히 다니네? 혹시 마음에 두는 사람이라도 생겼나? 얼굴이 빨개져서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맞았거든요. 미영이도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 또 그 은행 직원이 왔네 정도였지만
계속 나타나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5월 어느 날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미영이가 혼자 정리하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만 혹시 퇴근하시고 나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하지 않으시겠어요? 미영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잘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아주 싫다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며칠 후에 다시 가서 이번엔 다르게 접근했어요. 혹시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으세요?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됩니다. 이 말에 미영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눈물이 글썽이는 것 같았어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이 여자한테 뭔가 깊은 고민거리가 있구나. 그것 때문에 혼자 속을 썩이고 있구나. 미영이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나 봐요. 이 남자는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겉모습이나 돈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를 걱정해주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6월 중순 드디어 미영이가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명동의 한 조용한 다방에서 첫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김정수라고 합니다. 한국상업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미영입니다. 백화점에서 일한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는 부산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혼자 서울로 올라와서 고생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분들은 부산에 계세요? 아버지 라고 부르는 분이 계세요. 친아버지는 아니고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미영이 말에는 어디선가 복잡한 사연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궁금했죠.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1979년 여름 저와 미영이의 사이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만나서 서울 곳곳을 다녔어요. 남산, 창경원, 한강변, 턱수구. 그때 젊은 연인들이 즐겨 찾던 곳들을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미영이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제 진심을 느끼면서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한강변을 걸으면서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정수 씨는 왜 저 같은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 같은 사람이라뇨? 미영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진실한 사람 같아요. 진실한 사람. 미영이가 그 말을 듣고 잠깐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기한테 어떤 거짓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천천히 알아가면 되죠. 급할 것 없어요. 저는 미영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제 진심 어린 말에 미영이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어떤 걱정이 숨어 있었어요. 7월의 어느 일요일 창경궁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그때 창경원이 서울 사람들의 대표적인 쉴 곳이었거든요. 연못가에 앉아서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수 씨,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조금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듣고 싶었어요. 저는 원래 고아였어요. 친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부산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10살 때 어떤 분이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 분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인가요? 네, 이창수라는 분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셔서 친딸처럼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미영이가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뭐가요? 그분도 복잡한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가끔 밤에 혼자 술 드시면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시거든요. 영희, 영희야 하면서요. 제가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름이 영희였거든요. 하지만 그냥 흔한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젊었을 때 사랑하던 여자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 때 헤어지셨다가 나중에 찾아갔더니 이미 다른 남자분과 결혼해서 아들까지 두고 살고 계시더래요. 미영이 말에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익숙한 이야기 같았거든요. 8월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미영이가 저를 자기 하숙집 근처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 것도 이때였어요. 그때까지는 항상 명동에서 헤어졌는데 처음으로 자기가 사는 곳을 보여준 거였죠. 미영이 하숙집은 을지로 근처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1층에는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고 2층과 3층에는 하숙생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사세요? 네, 혼자 살기에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열악했어요. 좁은 방에 낡은 가구들, 그리고 여름인데도 선풍기도 없었어요. 미영 씨,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안 돼요. 미영이가 갑자기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고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낮췄어요. 죄송해요. 그냥, 아직은 그럴 수 없어요. 미영이 반응에 이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궁금증이 더욱 커졌어요. 9월에 들어서면서 저와 미영이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미영이한테 정식으로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제안했어요. 미영 씨, 저와 함께 평생을 살 생각은 없으세요? 정수 씨, 제가 미영 씨를 정말 사랑해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부모님께도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미영이가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에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미영이가 뭔가 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고민이 단순히 결혼에 대한 망설임이 아니라는 걸요. 9월 중순부터 미영이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만날 때마다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자주 뒤를 돌아보곤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누가 따라오기라도 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기분 탓인 것 같아요. 하지만 미영이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9월 말 어느 날 직장에서 미영이한테서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정수 씨, 죄송하지만 오늘은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내일 만나서 자세한 얘기 해드릴게요. 미영이 목소리에는 뭔가 다급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일찍 백화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아백화점 여성복 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영 씨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이미영 씨요? 잠깐만요. 잠시 후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례지만 미영이와 어떤 사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미영이가 어제부터 출근을 안 했어요. 아침에 전화해봤는데도 연락이 안 되고 하숙집에서도 어제 저녁부터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된 건가요? 어제 토요일부터요. 토요일 저녁에 급한 연락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하숙집에서도 어제 저녁부터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서둘러 미영이 하숙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이요? 어제 저녁부터 안 들어왔어요. 하숙집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소에 늦어도 연락은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없이 나갔어요. 토요일 저녁에 어디 나간다고 하더니 토요일 저녁이요? 어디로 간다고 했나요? 그냥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만. 그런데 그때 표정이 많이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중요한 사람? 저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3일이 지나도 미영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실종되신 분과는 어떤 사이십니까? 연인 사이입니다. 연인 사이인데 어디 갔는지 전혀 모르신다고요?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나 친척 연락처는 아십니까? 부산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했는데 성함이나 연락처는 모릅니다. 본인 신상 정보도 제대로 모르는 사이군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미영이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6개월 동안 만났지만 미영이는 자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거의 안 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도 미영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미영이 하숙집과 백화점을 찾아갔어요. 혹시라도 돌아올까 봐서 말이죠. 하지만 미영이는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 이제 포기하시는 게. 백화점 동료들도 하숙집 아줌마도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그냥 저를 버리고 떠났다고는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어떤 사정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12월이 됐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마지막으로 미영이 하숙집을 찾아갔어요. 아, 정수 씨.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하숙집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어제 어떤 아저씨가 와서 미영이 방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미영이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요? 네,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키가 크고 인상이 좀 무서운 분이었어요.
미영이가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놀랐습니다. 미영이 아버지가 서울에 왔다고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미영이를 찾고 있다고. 그런데 이상한 게 미영이가 짐을 다 정리해서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짐을 정리해서요? 네, 방에 있던 옷가지며 개인용품들을 다 가져갔다고. 그러면서 혹시 미영이 친구들 연락처 같은 거 알면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미영이가 짐을 정리해서 떠났다고요? 그럼 실종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사라진 건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다시 2019년 10월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머니 유품 정리 중 미영이 편지를 발견한 저는 한참 동안 그 편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미영이 글씨는 여전히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정수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멀리 떠나고 없을 거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선택할 수 없었어. 우리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아니, 이건 말할 수 없는 얘기야. 편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뒤따랐어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의 첫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우리가 이복남매일지도 모른다는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저와 미영이가 이복남매라고요? 황급히 상자 안에 다른 물건들을 뒤져봤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쓰신 일기였습니다. 1954년 일기 내용. 창수 씨를 다시 만났다. 25년 만에. 그는 딸 미영이를 데리고 왔다. 미영이가 우리 정수와 같은 나이라니. 하지만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아버지 성함이 김창수였어요. 그런데 일기에 나오는 창수 씨가 같은 사람인 건가요? 계속 읽어봤습니다. 창수 씨는 미영이가 자신의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미영이는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다. 창수 씨가 나를 잊지 못해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 같다. 미영이. 그 아이가 우리 정수를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미영이는 제 이복 누나가 아니었어요. 단지 어머니의 옛 연인이 키우던 양딸이었던 거죠. 하지만 미영이는 그걸 몰랐던 거고요. 다음 일기를 읽어봤습니다. 1979년 10월 일기. 창수 씨가 미영이를 데리고 갔다. 미영이는 울면서 정수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젊었을 때의 잘못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고생하는 걸 보니 가슴이 미어진다. 40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게 풀렸습니다. 미영이는 저를 사랑했지만 우리가 이복남매라고 잘못 생각해서 스스로 포기했던 거였어요. 상자 맨 밑에서 미영이가 쓴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정수야, 내가 한평생 사랑한 사람아.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너를 사랑했던 마음만은 진짜였어. 부산에서 널 생각하며 살겠어. 언젠가는 이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 사랑해. 저는 곧바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이를 찾기 위해서요. 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어요. 부산역에 도착해서 이창수 씨를 수소문했지만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미영이는 한 요양원에서 미영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재회였어요. 미영아. 정수야. 정말 너구나. 미영이는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그때 그 눈빛이었어요. 미안해, 정수야. 그때 그냥 사라져서. 하지만 우리가 남매라고 생각했어서. 아니야, 미영아. 우리는 남매가 아니었어. 어머니 일기를 봤어. 이창수 아버지가 너를 고아원에서 데려온 거였어.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어. 그럼 우리가. 그래, 우리는 함께할 수 있었어. 40년을 헛되이 보낸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영이는 치매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거든요. 지금 저는 부산에서 미영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하려고 해요. 가끔 미영이가 정신이 맑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40년 전 그 시절 얘기를 나누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건 때로는 이런 거 아닐까요? 비록 함께하지 못했어도 40년을 기다린 그 마음 자체가 진짜 사랑일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가슴 깊이 묻어둔 그런 사랑의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